안녕하세요, 식무부 멤버 구독자 여러분. 자유를 향한 움직임 식무부 최하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내 손목 사용법 1편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내용 2편 강의해 드릴 거고요. 여기는 아까 인트로 촬영했던 곳, 저희 식무부 그라운드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자주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될 내용 이제 무엇이냐면요, 1편에서 다뤘던 내용이 손목을 이렇게 위아래로 굽히고 펴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손 날 쪽으로 이렇게 들고 내리는 이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헌데 이 1편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인대와 건은 어떻게 좋아지는지, 얼마나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있죠. 1편에서 다뤘던 내용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거라 1편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2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편에서 다루는 내용, 이 좌뼈 쪽에 통증이 생기는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만 보겠다 하시면 2편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것이 그라운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전완근이라고 부르는 이 팔 몸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1편, 2편과 전완근까지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통틀어서 짧게 정리해드리고 이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출발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손을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마우스와 같은 것을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작업도 하고요. 동시에 물건을 잡거나 받치고 미는 등의 강한 힘도 만들어냅니다. 이 힘을 구조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목은 이제 넓은 범위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 넓은 범위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힘을 만들어내려면 강한 힘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구조가 우리에게 유리한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이 범위가 넓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부하를 버틸 수 있는지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들고요,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도 한번 기울여 보시고 엄지손가락 쪽으로도 한번 기울여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여지고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엄지 쪽에 있는 이 팔뼈가 노뼈, 새끼손가락 쪽이 좌뼈라고 했죠. 노뼈가 좌뼈 돌기보다 훨씬 더 커서 노뼈 쪽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좌뼈 쪽 돌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뼈와 좌뼈는 길이 차이가 있고요. 노뼈는 좌뼈보다 평균 8mm 정도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목을 쓸 때 이 부하가 어느 뼈를 통해서 어떻게 분산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좌뼈 쪽 손목을 자세히 보시면 노뼈와는 다르게 빈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뼈가 아닌 인대와 건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할 삼각형 섬유연골 복합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섬유연골 복합체는 노뼈와 좌뼈 그리고 손목을 연결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특히 이 좌측 손목 관절 안정화에 주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이 삼각형 섬유연골 복합체는 완충 역할까지 해주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안에 구성된 구성 성분은 제가 옆에 띄워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모르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또 손목 사용법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능성 운동이라던가 기계체조식 맨몸 운동 등 이제 일반인한테도 난도 높은 운동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 삼각형 섬유연골 복합체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50% 정도가 이 TFCC 파열을 겪는다고 보고될 만큼 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존재 여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꼭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손목을 썼을 때 부하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지금 들었을 때도 이름이 좀 낯설잖아요. 그것처럼 이 존재 자체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다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곳을 다치면 통증 부위는 이곳입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목을 못 움직이고요.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곳을 다치면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때에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면 뭐 푸시업을 할 때나 병뚜껑 딸 때, 혹은 발을 잡고 일어날 때, 또 머슬업 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되고요. 이 녀석은 특히 언제 다치냐면 운동의 재미가 붙고 부하를 늘려나가는 시점에서 많이 다칩니다. 이건 뭐 초보자건 숙련자건 별로 가리지 않고요. 다음 레벨로 넘어가서 한참 실력이 늘 때 이 녀석이 말썽을 부리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를 다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낙상 시에 발생되는 과다펌에 의한 회전력에 의한 손상입니다. 근데 이 낙상은 사실 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분량이 너무 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손목의 반복적인 좌쪽 편의를 동반한 축성 부하에 의한 압박력에 의한 파열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손목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이곳을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좌측 편의를 동반한, 이 좌측 편의가 뭐냐면 좌뼈 쪽으로 기울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좌뼈 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쌓이는 부하에 의한 압박력 에 파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좌측 편의를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손목에 주어지는 압박력을 어떻게 분산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럼 이 좌측 편의가 어떻게 훈련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저희 싱무브 그라운드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그립 시에 여러분 팔꿈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것만으로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팔꿈치가 손목 바깥쪽으로 계속 치우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하를 올려서 더 높은 난도의 기술을 하고 싶거나 고반복의 훈련을 건강한 손목인 상태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팔꿈치가 바로 손목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푸시업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시면요, 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1번 푸시업이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2번 푸시업보다 쉽습니다. 근데 몸에는 데미지가 더 많이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기르더라도 2번 푸시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손목 건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은 제가 짚었을 때 다르고 여러분이 짚었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목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 룰은 바뀌지 않으니까 손목을 짚고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몇 번 움직여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고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같은 포지션에서 주먹을 쥐어 보시면 여러분 손목이 얼마나 좌측으로 편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지손가락 쪽에 체중이 있죠. 근데 좌측 편의가 생기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체중이 흘러내립니다. 다시 올라가면 엄지손가락 쪽에 체중이 쏠리고요. 이번은 저희가 평행봉 패러렐바를 잡았을 때 어떻게 그립이 되는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1번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딥스를 하건 푸시업을 하건 이 팔꿈치가 손바닥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지금 간단히 띄워드렸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뭐 관련이 있어서 강의에 넣었습니다. 이 머슬업이라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이 펄스 그립이라고 해서 이 그립을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올수록 편의가 심해지고요. 이게 바깥쪽으로 들어올수록 우리 부하가 엄지손가락 쪽에 많이 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 부하가 팔꿈치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손목이 무리가 많이 가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무리가 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슬업을 훈련에 넣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이 뱀파이어 그립으로 머슬업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손목을 이제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이 좌측 편의 삼각 섬유연골에 대한 내용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전완근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전완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손목에 대해서 이제 시컷 다루다가 끝날 때 되니까 팔뚝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1편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굽히고 펴는 내용 이렇게 했죠. 2편에서는 편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사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손목의 구조 잡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팔뚝을 왜 다루냐면, 사실 이 손목을 움직이는 굽히고 펴는 뭐 이런 내용들에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근육은 이 손바닥이나 손등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이 팔 몸통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뚝의 전완근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 손목의 피로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목을 다룰 때 전완근을 함께 다루게 되고요. 전완근의 튼튼함은 이 손목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서 생겼던 텐션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쾌적하게 훈련을 하고 이제 부상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텐션을 낮추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면 운동을 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동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러분들의 텐션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제가 마사지 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목에 있는 근육이 굽히는 쪽은 이 안쪽에 붙어 있고요. 젖히는 쪽은 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팔 몸통 쪽에 있는 근육은 레이어 3겹으로 되어 있어요. 마사지를 해줄 때 이 손을 꽉 잡고요. 이 손목을 같이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손목까지 같이. 그래서 이 근육을 쭉 따라오면 팔꿈치 위쪽까지 해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빠짐없이 마사지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틀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에요. 그러면 이런데 대고 이제 똑같이 돌려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손에 딱딱한 걸 이제 들고서 여기를 문질러서 마사지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원리는 같고요. 등 쪽은요 쭉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이 빠짐없이 이 팔 근육, 펴는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 마사지를 해주셔서 텐션을 낮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팔 안쪽을 할 때는 3겹이기 때문에 쉽게 이 마사지 안쪽까지 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사지 해주시고요. 이 팔 등 쪽을 할 때는 생각보다 위쪽까지 이 근육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까지 빠지지 않고 쭉 타고 내려와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게 됩니다. 해서 마사지는 한 5분 정도 여러분이 이제 가능한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이 관절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큰 무게를 들러 간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마사지를 해주고 나거나 스트레칭을 심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 휴식을 조금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의 손목이 결과적으로 더 강해지는 게 강한 훈련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 첫 번째 오래 매달리기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매달릴 수 있는 곳, 뭐 링도 좋고요, 철봉도 좋고요, 뭐 이렇게 매달려도 좋고요, 이렇게 매달려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매달릴 수 있는 자세를 잡으셔서 1분 20초씩 휴식 90초 잡으시고 3번 정도 이제 연속으로 매달리실 수 있으면 초보자 단계에서 하는 훈련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손목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자, 이제 이 모든 파트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목은 구조적으로 많이 젖혀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힐수록 손목과 이 손뼈 사이에 충돌이 심해지죠. 무작정 스트레칭은 이제 그만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젖혀지지 않도록 굽힘근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손목을 지켜줄 거고요. 실험 결과 인대는 한 달 이상 훈련을 통해 강화되지만 2달 이상 휴식 시에 갑자기 처음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손목은 이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단련하셔야 되고요. 이 손목 과다평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그라운드 그립, 그 다음에 바 그립을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손목을 어떻게 이제 고쳐 잡아야 되고 위스트 프레스업이라는 싱무브만의 훈련법을 소개해드렸으니 꾸준히 하시면서 손목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챕터 2에서는 손목의 좌쪽 편의에 대해서 이제 좌측 편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체중이 실려야 되는 정확한 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측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손바닥 대비 팔꿈치 위치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머슬업 그립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챕터 3에서는 이 팔 몸통, 팔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훈련법과 마사지법 그리고 훈련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훈련 방법은 매달리기를 추천드렸고 싱무브 그라운드의 모든 훈련은 싱무브 그라운드의 레벨 3 코치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무브의 세계가 좀 넓어서 이것을 영상으로 다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이 정보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걸 몰라서 이제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어보고 그랬던 거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싱무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싱무브 훈련 가이드 최신판을 열람하실 수 있고요. 훈련 가이드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시고 오늘도 긴 강의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유를 향한 움직임 싱무브 저는 더 유용한 강의 영상으로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